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중단되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오미크론 변이까지 등장을 해서 지역사회 전파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박향 방역총괄반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박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그 사적 모임 인원수를 좀 일단 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네네. 조정을 했고 여기에다가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사적 모임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딱 한 명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걸까요? 네, 지금 그 사적 모임에서 미접종자 한 명만 허용하는 데는 그 식당 카페처럼 예,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서만 예, 적용하는 거고요. 예. 나머지 사적 모임에서는 음. 접종 여부 상관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입니다. 네, 특히 이제 식당에서만 음. 미접종자인 경우는 한 명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좀 이제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데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 네. 대형마트, 백화점, 종교시설 이런 곳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을 한 건가요? 이제 저희가 미접종과 보호를 위해서 지금 방역 패스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방금 뭐 교회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끼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전체 교인들이 다 예배 볼 수 없고 50%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소모임 같은 경우는 사적 모임의 숫자 제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는 수련회나 이런 데는 행사 기준에 적용을 하게 되고요. 네. 또 뭐 대형 마트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설 특성이 좀 그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 우리 기본 생활에서 그 좀 필수적인 부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제외를 했고요. 저희들이 뭐 식당, 카페, 또 영화관, 또 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이런 데는 지금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가장 반발이 심한 게 학원에 방역 패스 적용한 거 있잖아요. 네.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 또 학원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예. 근데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확진자의 어떤 주류를 하고 있는 그 연령대가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고령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의 예, 한 예. 60% 정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접종률이 한 90%인데 이제 그 중에 어르신들은 이제 돌파 감염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접종자고 미접종자 위중증을 봐보면 90% 확진받은 사람 정도는 나왔는데 나머지 10% 미접종자가 위중증자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도 보면은 접종의 효과가 명확하게 고3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이제 그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일단 학원들은 아이들이 많이 모여서 물론 방역수칙 적용하기도 하지만 있는 시간도 길고 또 뭐 환기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네. 좀 밀집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호한다는 측면 하나와 그다음에 접종의 효과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게 이점이 더 많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청소년의 접종률은 아직도 20%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학원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이런 기준과 원칙이라면 학교의 대면 수업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가 따라붙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방역 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설정이 되고 있고 예. 또 예방 접종률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좀 그런 홍보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2차 접종까지 하면 한 28%로 조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어떤 방역 교육과 그다음에 이제 전체 또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든지 또 가지 하나의 측면으로 예방접종 부분에서도 조금 더 접종의 이점에 대한 것도 공유를 더 하고 예. 또 접종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좀 개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지낸 다음에 뭐 지금 당장 적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또 동시에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 내년 2월부터 초등학생 6학년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제 강제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예 기간을 좀 뒀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방역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좀 예방 접종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공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연령대는 저희들이 이제 12세에서 18세까지는 청소년들도 예방 접종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12세 미만은 안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령이 12세가 좀 넘어간 사람들은 내년부터 좀 적용을 하겠다는 거니까 네. 좀 추이를 보면서 또 접종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고민 더 해보시고 예방접종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청소년 지금 접종률이 아직도 이제 20%대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이유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하던데 이게 이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그런 여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작용 부분에 대한 것은 여전히 계속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연구 결과도 확인하고 있고 해외 동향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그닥 해외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실제 지난번 고3 학생들 접종을 했었을 때 실제 심근염, 심낭염으로 조금 의심이 됐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한 14명 정도 있었는데 거의 다 바로 그 치료 조금 하고 다 문제 없이 다 회복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상 반응을 느꼈던 친구들도 어느 정도 치료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이 된 상황들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긍정 효과를 더 강조하고 있고 또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3 맞고 나서 나머지 1, 2학년하고 월등한 차이를 보였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민들, 부모님들과 좀 더 공유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를 둘러싸고 참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치료가 아니라 뭐 거의 모니터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저희들이 재택 치료로 확대한 거 이제 일상 회복으로 가면서 네. 당연히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확대되어야 되고 네. 또 실제 이제 우리가 재택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 부분을 확대했던 것은 그 모니터링이 그냥 전화 한 통화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네. 실제 저희들이 이제 재택 치료 대상자에게는 체온계나 혈압계 또 산소 포화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산소 포화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위급 상황이 됐을 때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다시 이제 집중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모니터링이 그냥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병원에 익숙하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고 좀 그런 걱정되는 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체크하는 그런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도 좀 신뢰를 해주시고 또 모니터링 할 때 그 자기의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재택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그럼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재택 치료를 확대하는 전제 상황에서도 저희가 성인 90%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상황에서도 그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한 경우 과거에는 다 자가격리 시켰지만 지금은 이제 접종을 하신 분들은 격리 면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위험성이 더 낮아졌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간 안에 가족들이 있는 건 위험한 게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공동 격리를 할 경우 생활 공간을 분리한다든지 식사 시간을 같이 하지 않는다든지 화장실도 좀 시간차를 두고 이용하거나 아니면 따로 이용하면 좋지만 안 되는 경우는 소독한다든지 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수칙 준수를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함께 동반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미크론 관련해서 지금 N차 감염이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도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교회 목사가 목사님이 이제 우즈벡의 어떤 기사님, 그다음에 그 다음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오미크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접종 완료한 사람은 격리 면제를 했지만 오미크론 관련 접촉자는 집중적으로 별도 그 자가격리를 한다든지 환자 관리도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해서 지역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오미크론 문제는 좀 나중에 좀 따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마무리 삼아서 이제 오늘부터 방역 수칙 일부 좀 강화가 되는 조치가 이제 4주 동안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4주 후에 다시 단계적 일상 회복이 다시 그러니까 또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들은 그 일사회복 발표하면서 매주 위험도 평가 지표들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매주마다는 주간 평가, 그다음에 한 달 사이에는 단계 평가, 또 위급 상황으로 생각하면 긴급 평가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매주간의 주간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확산세의 진행 상황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랑 또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네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